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에 이어 미군이 호르무즈에서 이틀째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재개는 아니라면서 빨리 끝낼 거라고 예고했고 이란은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이틀째 호르무즈에서 대이란 공습을 시작했다고요? 네, 공격은 지금으로부터 2시간쯤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상선에 대한 공격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미군이 어제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북쪽 끝 부분을 중심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군의 대한 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등 어제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위치한 반다스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eir electric plants where they make their electricity in there. We will,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I don't want to do that, but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They have desalinization plants. 여기에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선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이란을 향해 쓰레기, 지긋지긋하다는 표현까지 내뱉었는데요. 다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란과 전쟁 재개는 아닐 거라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European allies.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But when they hit, we hit. You know, it's what they we use their language. We speak their language. No, I don't think so. I think anything that happens is going to be over very quickly. 공습이 재개되더라도 단기 공격을 할 거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합의를 하고 싶은지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빨리 일을 끝내자며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란 지도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이란의 최우선 사례 표적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공격에 대한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속한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공격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X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의 양해각서 5조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은 이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역행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산 원유 제재에 다시 나서는 등 일방적인 조치로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국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امریکا و در رأس اون رئیس جمهورش ترامپ به هیچ یک از اصول و قواعد بین الملل پایبند نیست قطعا هم انتظار نمیشه داشت که به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پایبند باشن. 이란 통신은 어제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인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5.2% 올랐고 WTI도 4.37% 상승해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보복 공격하면서 종전 양해각서 위반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국영TV가 현지 시간 8일 방송한 걸프만 내 미군 시설로 미사일을 쏘는 장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복 차원에서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등 8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رئیس مجلس هم با برشمردن موارد نقض تفاهمنامه به وسیله آمریکا از نقض ترتیبات ایرانی در تنگه هرمز، تهدیدهای مداوم به حملات نظامی بیشتر، حمله به مناطق جنوبی ایران، بازگرداندن تحریم‌های نفتی و استمرار تجاوزهای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ه لبنان.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맞대응도 천명했습니다.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추가 공격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고 2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유해는 안장에 앞서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와 카르발라를 순회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더욱 격앙된 장례식 참가자들은 반미구호를 외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ما هم سر تسلیم فرود نخواهیم آورد و با هر ساز اینها نخواهیم رقصید. ما بر مسیر خودمون استقامت خواهیم ورزید. 이란 당국이 지난 2월 28일 하메네이가 생후 14개월 외손녀 등 일가족과 함께 숨진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의 잔혹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장례 일정 막바지에 이 영상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을 거치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년 반 만인 오늘 상고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신규혜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체포방해 재판 1, 2심 내내 최대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위반과 수사 착수 과정을 근거로 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는데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공수처법 제47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전제가 되는 만큼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확정되면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은 1, 2심의 판단이 약간 갈렸습니다. 2심이 혐의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촉박하게 받았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단정적인 표현 사용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된다면 12.3 비상계엄 정점에 대해 처음 나오는 확정 판결이 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 초기 대응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일 귀국합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경찰청 공지 내용으로 유 대행은 귀국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수습에 나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도를 직접 훼손했다는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1일. 경찰은 그동안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미뤄왔는데 그 사이 비판은 조직 전체를 향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을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측의 수사 정보까지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유족은 경찰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을 은폐한 수사팀 전원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경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채원이가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처와는 별개로 대국민 공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 속에 깨져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 속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내린 장맛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 피해 9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가 10건, 맨홀 역류 9건, 주택 침수 4건, 주택 파손 3건 순이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등의 사유시설 피해도 11건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는데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에서 농지 7.4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충북 28명, 충남 106명, 경북 6명 등 전국에서 모두 147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장자에서 말도 등 2개 항로를 오가는 2척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제 속에 호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출근길에는 감속운전과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